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월요일장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물량 전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곧 터져나오는 유럽발 공시를 앞두고 물량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건데요. 그리고 지금 1분기에만 가스터빈 10기를 독식 수주했다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2분기와 3분기에도 난리가 났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물량을 어떤 식으로 또 분할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주앵커가 오늘 대응 전략과 당장 내일 화요일부터 적용 가능한 타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마지막 거의 종가죠. 85,000원에 머무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만 봤을 때에는 조금 긴가민가 하지만 속보로 나온 것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왜?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에만 몇 기? 10기의 가스터빈 수출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력 쇼티지 전국의 최대 포식자다라는 네임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우리의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리고 이 10기라는 것은요, 1분기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끝나고 3분기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두산에너빌리티 추가 수주까지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산의 주가와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가스터빈 갑자기 아무 회사나 뚝딱 만들 수 있는 물건 아닙니다.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수십 년간을 버텨야 되는 정밀 회전 기계라서 이 전 세계에서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회사도 손에 꼽아요. 근데 두산은 벌써 20년 차입니다. 20년 차 이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현재 1분기였던 3개월 만에 10기를 쓸어 담았다라는 거, 발주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드리워진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을 공급받기 위해서 작은 보따리를 싸고 두산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자체의 기술로 완전히 국산화에 성공한 가스터빈이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마진 하드웨어 자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스터빈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죠. 설치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계속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정비와 부품 교체, 이 유지 보수 계약이 추가적으로 따라 붙는 구조입니다. 초기 수주 10기, 근데 그 10기 모두 다 앞으로 수십 년치 후속 매출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우리 두산이 밝혀낼 수주의 양과 수십 년 동안의 매출의 액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평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만 들었을 때는 꽤나 좋은 자리인데 왜 우리 두산 오늘도 조금 주춤했느냐? 자, 보겠습니다. 지금 장 종료 5분 전인데 85,200원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두산의 자리가 위험한 자리냐,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손쉽게 알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두산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쉬면서 또 찍고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어느 정도 구간에 들어오고 나서는 상승, 하락 둘 다 하지 않고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두산의 이런 자리에서는요, 한번 펌핑이 오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그런 찬스와 기회가 분명 몇 번씩이나 존재했다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겉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 자리 고점에서 빠지고 나서 보합권이 시작된 이 자리, 여기서 지금 두산의 펀디멘털이 약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체코 원전 공급망 결착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실적과 내용과는 반대로 하락을 하고 보합권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좋은 재료들이 밑에 쌓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또다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화면 왼쪽 아래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장이 지금 종료가 된 상태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 둘 다 매도를 오늘 조금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5일 내내 순매수를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0만 주 정도만 매도가 지금 잠시 나간 상태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서도 2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다가 오늘 27만 주 정도가 매도로 정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이 기관과 외인 둘 다 매도니까 이거 안 좋은 자리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력들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장중에 계속해서 매수랑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치열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다. 근데 그 치열한 이유는 무엇이냐? 두산에너빌리티 84,000원, 85,000원, 6,000원 얼마가 최저점이며 어디서부터가 두산이 출발하는 자리냐? 그걸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앵커가 이걸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의 공매도 4.73%까지 올라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지난주 금요일과 대비했을 때 거의 똑같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평균가는 85,000원, 85,600원. 종가보다 200~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공매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4% 이상이면은 압박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이 안정적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 수익권이 안정적이지 않은 이유는요. 주포 세력에게 주도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를 좌지우지하는 거, 특히 하락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이 힘을 이제 가할 수 없는 자리, 왜? 권한이 넘겨갔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포 세력에게. 그럼 지금부터는 주포 세력들끼리 가격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면 당연히 우리의 물량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앵커가 지금 물량 걸어 잠가 주시고 당장 내일 화요일부터 어느 자리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가격대를 타점으로 삼아 주셔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린다고 미리 공지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던 이 체코 원전 이야기가 같이 하나 터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기까지 건들기 시작합니다. 발전기 모니터링과 실시간 진단 시스템 유럽 영토 확장 서사가 펼쳐졌어요. 자, 지금 두산의 핵심 기술 제어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요. 지금 우리 두산이 발전기의 고장 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즉 AI로 실시간 감지해내는 첨단 진단 솔루션 사업을 전면 강화하고 이를 체코 원전 주기기 공급망의 핵심 자산으로서 전격 결착시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구조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력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멈추는 건 당연하게도 대규모 블랙아웃과 수천억 원의 재무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근데 발전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는요, 반드시 진동, 온도, 전류값에 미세한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사람의 부정확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24시간 또 쉬지 않고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캐치해 준다는 거, 이게 바로 솔루션의 핵심이에요. 즉 하드웨어, 원자로와 가스터빈을 팔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설비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매년 반복되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따라붙는 구조가 두산이 또다시 그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실시간 진단 솔루션을 일단 체코 원전 인프라의 표준 규격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말한 것은요, 곧이어 유럽연합 전체 원전 시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제권을 두산이 동시에 잡아먹겠다, 이 야욕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 그 나라의 다른 발전소들도 같은 시스템으로 통일하려는 경향이 심하죠. 특히 유럽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의 원전 인프라가 두산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가능성이 이제 활짝 열렸다라는 겁니다. 뭐 단순히 배관 깔고 건물을 짓는 그런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가스터빈 1분기 만에 10기 수주의 폭발적인 실탄 위로 이제는 그 수배에 달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두산.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솔루션 매출까지 엮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의 지금 자리는 무엇이다? 기회의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돌려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 두산 최고점 찍고 힘을 요새 잃었어. 원전주 대장. 그게 뭐가 중요해? 주가가 떨어졌는데 라고 할 때가 아니라 내 물량은 반드시 지켜주시면서도 분할로 깔끔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 좋다며 최저가라며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매수하라는 거, 그러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정확한 타이밍과 가격 그리고 이유를 알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좋다고 하던데 지금 아닌가? 그러면 기회가? 라고 하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허덕이고 또 답답해하고 또 차트 안 보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한 대응 전략과 정확한 타점을 주앵커가 말씀드리고 보여드릴 겁니다. 도움을 드릴 거예요, 주주님.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상단에 주앵커의 개인 번호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요. 주앵커가 말씀드렸던 당장 오늘 하셔야 되는 대응 전략과 내일 바로 적용해 주셔야 되는 타점까지 주앵커가 무료로 먼저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주앵커가 정말 얼마나 실력이 있으며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주주님도 내일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두산의 소식, 공시, 내용 조금 느려. 받아들이는 게 좀 느려. 시간이 없어. 라고 하실 경우에는 두산의 소통방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산이라고 주앵커의 개인 번호 3004번에 3394 3004번에 3394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특별하게 주앵커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주앵커가 보고 있는 종목 그리고 연결된 섹터와 그 뒤를 따르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그걸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주앵커가 바로 직전에 봤었던 두 가지 섹터와 테마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선물 드리기 전에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주앵커의 위의 번호로 두산이 나는 조금 급하다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 지금 바로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에 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지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양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양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양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